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두부의 춘마, 그리고 또 절구, 그 다음 강촌이라고 하는 세 작품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이 작품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자 지금 작품을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 보시면은 제가 좀 잘못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따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절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절구라는 것 자체는 제목이 아닙니다. 제목이 아니고 이글 형식 자체가 5원 절구예요. 그래서 5원 절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제목이 절구라고 해서 그걸 갖다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한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5월 절구니, 그 다음에 뭐 지금 또 뒤에 가시면은 우리 춘만 같은 경우 5원 율시니 뭐 이런 얘기 쭉 나와져 있습니다. 춘마하고 절구하고 차이점 보시면 절구는 4줄짜리예요. 그 다음에 춘마는 8줄짜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4줄로 되어 있으면 절 나누었다라고 해가지고 율시가 이제 8줄, 절구는 이제는 4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원, 7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원은 한 줄에 한자가 5개, 그 다음에 7원은 한자가 7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라는 정도. 네. 결국 뭐 이 작품 같은 경우 두부는 뭐 시가 대부분 그런데 나라에 대한 이러한 그 현실의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두부라고 하는 인물 자체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아픔이 아무래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와 있는 사이에 고향의 근처에서 크나큰 일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3년이나 넘게 이렇게 또 잡혀 있었던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이러한 그리움 등 이런 것들이 아주 깊게 담겨 있었던 이러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나뉘어져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두부의 시는 굉장히 형식상의 이러한 차이, 뭐 형식상의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바탕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의 이러한 문제, 형식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초점을 두고 여러분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미상의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그렇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작품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뭐 형식과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먼저 본 다음에 오죠. 우리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우리 2페이지 잠깐 좀 먼저 보고 올게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품을 먼저 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갖다 해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셨겠지만 가람이 파라니 새도 해요. 그 다음 매희 퍼러히니 곧빛이 불 붙는 듯도다. 올 봄에 이렇게 곰이 본덴 또 지나가나니 어느 날이 이 돌아갈 해요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이 돌아갈 해겠느냐, 돌아가는 날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지금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 보여주는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가람이 파라니 새도 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람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가람이는 강물입니다. 이거 자체 강물이 파라니 새가 더 크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거기에서 강물이 무슨 색? 파란색이다. 그러면 새가 바로 무슨 색이다? 네, 거기 흰색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뭘 보인다? 거기 말한 것처럼 색채 대비의 이런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은요, 밑에 매희 이 퍼러하니 곧빛이 불붙는 듯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는 산이에요. 매라는 건 산인데 산이 퍼러하니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또 역시 똑같이 푸른색 자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매가 이러니 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꽃입니다. 꽃이 불 붙는 듯하다. 불은 당연히 이건 붉은색 을 갖다 여기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이 둘도 똑같이 뭐가 됩니까? 역시 색채 대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색채 대비 둘을 통해서 앞부분에서 먼저 뭐하고 있어요? 경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바로 무엇을? 바로 앞에 경치를 먼저 선자를 넣고요. 경치를 말하는 선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선경의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바로 무엇을? 작가가 고향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걸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봐야 되느냐? 자, 여기서 바로 새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강물이 지금 이제 파란색이고요. 그런데 새가 더 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라는 것 자체는 아주 자유로운 존재예요, 요거 자체가. 그럼 여기 자유롭지 않은 존재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적 화자. 시적 화자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지금 현재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시적 화자는 바로 어떻게 대립된 이러한 존재로서 보여주죠. 그러면 시적 화자의 처지를 갖다 어떻게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죠? 자, 그래서 시적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는 대립된 소재가 바로 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새가 더욱더 그래서 희다. 그럼 밑에 매 산이 화렵고 꽃이 붉은색 되어져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꽃이 거기에 보시면 붉은 색을 갖다 얘기하는 불 붙는 듯하다. 자, 이렇게 불이 붙는 듯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디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디귿 썼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자체에 보면은 이렇게 불 붙는 듯하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바로 뭘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자체가, 이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뭐하다, 내 마음속에 불 붙듯이 끓어오르고 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자체가. 그냥 뜬금없이 꽃이 붉다라고 해서 그냥 꽃이 붉은가 봐가 아니라, 바로 이 자체는 화자의 이러한 그리운 마음을 갖다가 더욱더 이렇게 심화시키는, 더욱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로 쓰여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일행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시면 봄의 전경을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의 대조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였다는 측면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푸른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지는 화려한 봄 경치인데, 꽃이라는 것이 불붙는 이러한 이미지는 무엇이냐, 작가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불길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그리움의 불길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올 봄이 라고 했는데, 올이라는 것은 올해 금년 봄에는, 자, 봄이 보건대 또 지나가니, 또 지나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봄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봄은 언제나 우리가 문학에 생각을 할 때 모든 것이 다시금 피어나는 생명력의 이러한 그 키워드를 보이거나, 혹은 아니면은 다시 재생을 한다는, 그죠? 재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아니면 이 자체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에 대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봄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시적 화자가 지금 담겨, 시적 화자가 어떤 상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안타까워하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신의 모습과 봄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 봄 속에 있는 나 자신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로울까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현실적 처지를 비극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다라고 하는 측면, 바로 봄을 통해서 현실의 자신의 처지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또 지나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또라는 요 표현이죠. 자, 지나가니. 네,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절의 순환에 의해서 지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또 지나가요. 이번 처음이 아니라 또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절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뭐한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처럼 시간은 흐르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무상함이, 이 속에는 바로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무상함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무상함이라는 것 자체는 세월의 이러한 무상함, 세월의 흐름에 대한 무상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삼행에 고향에 돌아가리라고 믿었던 금년도 헛되이 지나갔고, 세월의 덧없음과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또라는 단어 속에 바로 뭘?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죠? 자, 바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날이 돌아갈 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돌아갈 수 있겠는가? 자, 돌아갈 해오라고 했는데, 돌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혼자의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바로 근심,
걱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갈 해요.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느 날에 고향에 돌아갈 해인고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부분 자체를 좀 서류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에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면서 이 자체를 서류적이다라고 혹시 얘기하는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봐주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자체가 돌아갈 해이겠느냐? 근데 돌아갈 해가 참 내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라 본다면 의문형을 써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바로 그래서 이를 통해 기약할 수 없는 귀향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라는 그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초조함과 안타까움을 절실하게 나타낸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부분은 선경을 말했다면 시적 화자의 이러한 근심, 걱정, 초조함을 이 속에 담아놨다라고 보니까 여기는 어떻다? 네, 그렇습니다. 후 바로 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선경 구정의 무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절구에 나타난 자연의 주관적 변용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좀 더 볼게요. 바다의 천이나 이러한 심리 상태가 전란에 휩쓸려 고향과 가족을 떠나 객지에서 방황을 했던 시기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적 화자의 비관적이고 체념적인 심리 상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측면이고요. 자, 바로 객관적인 대상인 새하고 강물이 있습니다. 새는 산과 강을 넘나드는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강물이라는 것 자체는 평화롭게 흐르는 자연의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강물도 여기 나와져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강물도 따지고 보면은 뭐 할 수 있다? 바로 새처럼 화자의 이러한 그 처지를 부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관적인 수용, 심리적인 측면 본다면 새는 새로운 이러한 현실의 괴로운 이러한 상황 앞에 놓인 시적 화자의 비극적 인식을 환기하는 이러한 소재로서 화자의 심정과 대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매개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측면이고, 강물은 그렇다면 덧없이 흘러가는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이미지로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어두운 심리와 연관되는 이러한 매개물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새는요 화자의 심정과 대주적이라면 강물은 화자의 이러한 그 어두운 심정과 바로 뭐한다? 연계되는, 서로 관련이 있는 이러한 매개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좀 차이가, 여기 심리적인 측면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몇 가지 봐주시고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술형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춘망을 지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춘망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이 작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시 8줄짜리로 되어져 있어요. 자, 역시 5원이고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나라를 지금 현재 나라가 아주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고달픈 시련 현실이고요. 시적 화자는 또 더더군다나 가족과 지금 현재 이별한 상황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 느껴지는 이러한 마음을 담았다라고 또 역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상적이고 영탄적 회고적인 모습을 보고요. 대구법과 과장법을 또 쓰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성 아니고요. 주제는 전란의 비애, 좀 더 보태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같이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뒷부분에 자 이제는 그 내용이 쭉 있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그 하나 스캔해 놓은 게 잘못해 놨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원래 그게 거기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네, 강촌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해놓은 게 제가 그 현대어로 풀이된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여러분한테 파일로 넘겨드린 게 있죠. 네, 춘망이라고 하는 또 파일 따로 넘겨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드린 파일을 한번 다시 제가 두 번째 드린 파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의 파망하니 맥화 가람뿐 있고 잣안 봄에 풀과 나무뿐 깊했도다. 시절을 감탄혼이 고지 눈물을 뿌리겠고 여이여춤을 술혼이 새 마음알 놀렐로라. 봉화 석달날 이여시니 집에 음서는 만금이 사도다.
센 머리를 긁으니 또 저르니 다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하다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좀 여러분 많이 볼 작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나라히 파망하니, 나라가 망하니 라는 뜻이죠. 맥화 가람뿐이다. 자, 맥 가람 아까도 나왔어요. 산과 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인간의 삶이 어떻다? 허망하다라는 측면, 그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사는 허망하다고 하는 측면, 인간사는 허망하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 자 다시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매와 가람, 자연은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어떻다? 자연은 영원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서로 여기가 어떻습니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잣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잣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성이에요. 성. 네, 이렇게 우리 화성처럼 있는 그 성입니다. 자, 그래서 성 안에 봄이, 자, 봄에는 봄이에요. 봄. 봄에 풀과 나무뿐 깊었도다. 풀과 나무만 깊어 있구나. 그럼 성 안에 뭐가 들었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뭐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풀과 나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떻게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제 거기 말하는 것처럼 바로 어떻게 맥수지탄의 나라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이라는 그 시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망했어요. 자, 그래서 옆에 맥수지탄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에 있어서 대구의 이러한 형태를 보였다라는 측면하고요. 자, 바로 여기 자체에서 이렇게 사람은 없이 이렇게 하나의 인간사가 어떻다? 허망하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뭣도 보여준다? 인생 무상의 모습도 이 속에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절이 감탄혼이 고지 눈물을 뿌리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절이 감탄혼이라고 했는데 시절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시절이 이렇게 어지러우니 자,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한다 라고 하는, 꽃을 봐도 눈물이 이렇게 흐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꽃을 보기 때문에, 자, 얘가 그럼 주가 되고요. 꽃을 보기 때문에 눈물이 흐른 것이냐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눈물을 흐릴 만큼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뭘 본 거예요? 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눈물이 뭐가 돼요? 얘가 바로 지금 현재 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자체. 자,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의유심을, 자, 이 여의였음을, 이별하였음을 이란 뜻이죠. 이별하였음을 슬혼이, 슬퍼하니 새 마음을 이렇게 놀래노라. 새가 나의 마음을 놀래키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가 이번에 또 뭐하고 있습니까? 얘가 주가 돼서 누구를? 나의 마음을 놀래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가 전쟁으로 인해서 놀라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이 새를 보고 이렇게 어떻게 지금 현재 역시 놀란 마음이 계속 이어져 있었던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바로 놀라는 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바로 뭐가 담겨 있다? 주객전도. 주와 객이 뒤바뀐, 그죠?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객전도 현상에 의해서 내용을 갖다가 얘기했어요. 자연과 인간을 갖다가 대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계속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주객전도 관계를 역전시켜서 지금 그 시적 화자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제 상심을 겪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러한 구절이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뭐 봉화 석달날 이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봉화라는 거, 요거 자체는 이 봉화는 옛날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혹시 뭐 남한산성이나 어디 가보시면은 큰 이렇게 그 둥그렇게 이렇게
그 어떠한 땔감을 갖다 그 안에 넣고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화로가처럼 생긴 크다큰 이러한 통이 저 부분이 그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기다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나고 저쪽 멀리서도 바라보면서 야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그걸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바로 이게 바로 봉화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봉화라고 하는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얘는 바로 뭘 표현한다? 얘는 전쟁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전쟁을 뜻하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쟁의 상황을 알려주고 근데 봉화가 석 달날 이어지니 석 달을 이어지니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 달을 이어지니 집의 음서는 만금이 깊했도다. 집의 음서, 자 음서라는 건 편지예요. 음서라는 건 바로 편지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 만금이 사도다. 억만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부 듣기가 그만큼 어떻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금이 사도다, 만금보다 값지다라고 하는 측면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볼 때 이러한 전쟁이라는 것을 갖다 계속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시적 화자의 아픔을 이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져 있는 상황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뭐다? 봉화, 음서.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뭐하고 있다? 가족과의 이별의 바로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소재가 봉화, 음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머리를 긁으니 또 저르니 이렇게 그 짧아졌으니 짧으니 다 빈혈을 이기지 못할 듯 하더라. 그 옛날 중국 같은 경우는 남자도 빈혈을 꽂았잖아요. 그 빈혈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나이 쇠약해져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쇠약해져도 가고 지금 현재 이러한 근심 걱정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에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서 1에서 6행까지 1에서 6행까지는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제 상심, 그죠? 전쟁으로 인한 상심을 보였다면 7에서 8, 9까지, 자 여기서는 바로 전쟁으로 인한 상심이 주가 됐다면 7과 8행 7과 8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여기에서는 그 뭐 어떻게 탄식이라고 할까요? 늙어감에 대한 한탄, 늙어감에 대한 탄식 이렇게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상심과 여기에서 또 하나 본다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이렇게 얘기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러한 대꾸적인 표현과 자연과의 대조적인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이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 선경 후정의 방식을 또 계속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부분도 역시 똑같이 이러한 그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뒤에 와서는 자신의 마음을 갖다 담아서 표현한 그러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살펴주시고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 거기도 역시 학습 도우미가 나와져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좀 여러분 살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촌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촌이라고 하는 작품도 7원 율시, 얘는 좀 한자가 더 많네요. 7개 한자로 이루어진 8줄짜리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성격 자체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한정적인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있어요. 한정은 한가로움 속에 이러한 느끼는 정취를 갖다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제는 한가로운 자연 속에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여름날 강촌의 이러한 지족의 이러한 삶을 갖다 보여주는 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작품을 한번 좀 볼 건데요. 2페이지 아래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같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맑은 강물 한 굽이 마을을 안아 흐르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을 안고 흐른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
보시면은 마을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그 주변에 어떻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자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강물이라는 것 자체는 얘는 자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는 마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는 인간의 이러한 삶이죠. 네, 그럼 강물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여준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긴 여름 강촌. 자, 긴 여름이에요. 여름이라니까 당연히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죠. 강촌은 공간적 배경이고요. 거기 일마다 유심하다는 것 자체, 유심은 한가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심이라는 것 자체가 한가롭다라고 하는. 그럼 이 한가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의 전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시의 바로 전체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요. 자, 그러면서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니 지비의 제비오라고 했고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우니 물 가운데 갈매기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비하고 갈매기라고 하는 존재. 네. 제비란 존재하고요. 갈매기란 존재. 네, 둘 다 자연물을 갖다 이야기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촌의 이러한 서경 중에서 사물의 그윽함을 나타냄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무라일체, 그죠? 바로 자연과 인간의 무라일체 혹은 물심일여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무라일체와 물심일여에 대한 자연 친화 성격을 보여준다고. 새는 한가롭고 여유로운 이런 화자의 심정을 표상하는 소재다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시적 화자의 이러한 심리를 대신 보여주는 이러한 소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늙은 계집은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장기판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장기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젊은 아들 같은 경우는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들도다 라고 했어요. 낚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판 만들고 놀고 낚시 만들고 놀고 굉장히 한가로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또 다른 아주 크나큰 게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장기판을 만들고 낚시판을 만드는 거 표면적으로 아주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 하지만 하얀 종이 위에 일부러 줄을 쳐서 장기판을 만든다는 거. 장기판은 따지면 여러분 이거예요. 땅 따먹기. 그럼 땅 따먹기라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뭘 보여요? 작은 전쟁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요 자체가. 낚시는 어때요? 고기를 낚는 거예요. 네, 이 속에는 살생이 있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 속에 이렇게 담고 이익을 갖다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바늘을 굳이 구부려 낚싯바늘 만드는 건 흑백의 대결, 굽고 바름, 그 다음에 이러한 대결이라는 면에서 서로 물고 헐뜯는 세태를 날카롭게 풍자한 것.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뭐다? 당시 인간의 이러한 삶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갖다 하고 있다라는 측면. 인간의 삶이 서로 물고 헐뜯는 이러한 서로 다툼에 대한 갈등, 그죠? 다시 말해 그때 당시의 전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이 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은 한가하고 평화롭기만 한데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이 욕심을 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젊은 아들은 어쨌든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시를 만든다.